예.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첫 단일화 토론회가 저희 채널의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저희 카메라에 담긴 토론 전 그리고 토론 후 눈에 띄었던 화면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솔직히 긴장이 됩니다. 오늘 컨셉을 잡았다, 노력을 하실 거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원래 상품에서. 안녕하십니까? 네. 네,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토론이라는 게 특별하게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 안 후보께서도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조금 더 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채널에서 열린 첫 번째 제3지대 단일화 토론이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제 최대 관심사가 안철수 대표가 과연 토론 울렁증을 극복했냐 아니냐였는데 실제로 여러 의원들의 여러 인사들의 이제 평가들이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보다 안철수 대표가 잘했다고 본다. 과거 대선 토론에 비해 안정감이 있었다. 특히 홍준표 의원이 본인이 지난 대선 토론 때 안초딕이라고 놀린 것을 정중히 사과한다라고 했거든요. 물론 정청래 의원은 다른 의견을 내긴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은 어제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그때 참 대선 토론을 생각하면 당시 홍준표 전 대표가 질문할 때 안철수 당시 이제 대표가 아예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어쨌거나 지난 대선 토론에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이제 구체적으로 한 걸 보면 상당히 어떤 워낙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나아진 건 사실인데 여전히 이제 어떤 면에서 좀 부족한 점도 저는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앞으로 서울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강한 임팩트 있는 뭔가 이야기가 좀 없었던 게 아쉬움이고 또 하나는 금태섭 후보가 예비후보가 그렇게 물었죠. 예전에 왜 같이 두 분이 일했으니까 그 소통에 대해서 문제를 물었잖아요. 네. 예전에 왜 나한테 그런 것도 없이 가르쳐주지도 않고 본인이 혼자 결정하느냐. 소통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본인은 그 사실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가 소통에 문제 있었다는 거는 저희 기자들도 그렇고 많은 안철수 대표와 함께 일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오히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렇지만 많이 그걸 내가 깨닫고 노력해서 고치려고 한다. 그렇게 했으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진솔한 토론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 10년간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은 안철수 대표가 사실 이번에 서울시장 나온 것도 국민의당에서 뭐 논의가 어쩌나요? 본인이 한다고 그러고 나와버렸잖아요. 그런 문제가 지적을 하면 그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박수 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편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안철수 대표의 솔직함과 진솔함이에요. 저는 안 후보의 장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 안철수 현상이 있었겠어요? 참 진솔하게 다가가고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게 장점이거든요. 저는 그 장점을 어제 토론회에서 여실히 보여줬다면 금태섭 후보 그때 제가 죄송합니다. 뭐 그런 사정 때문에 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안 그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 박수받고 제가 볼 때는 할 텐데 아니라고만 이야기를 하니 저는 좀 그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상 밖 선전이긴 한데 만점은 당연히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숨 좀 골라보겠습니다. 여기 홍준표 의원이 안초딕이라고 놀렸던 당시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4년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은 안초디야. 뭐 물어보니까 그만 괴롭히세요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 사람은 좀 더 알라 같더라. 어린애 같더라. 물론 저거는 4년 전 평가고 지금 안 대표 많이 달라졌다는 당사자 홍준표 전 의원, 아니죠. 홍준표 의원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 교수님. 예. 실제로 어제 토론회도 그렇고 오히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내 경선 토론회보다 오히려 제3지대 단일화 토론이 좀 더 관심을 많이 받았네. 이게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는
좀 고심이 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흥행에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끌어야 되는데 안철수 금태섭 두 분의 TV 토론이 어쨌든 한 SNS에서 가장 이제 조회가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평가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있다. 제가 말하는 평가이라는 얘기는 뭐냐? 바뀌었을까 정말? 안철수 대표가 얼마나 진보했을까? 예컨대 예전에 그 토론에 상당히 약점이 많았던 분이 이번에는 바뀌었나? 이런 궁금증이 너무 많이 작용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약간 안철수 금태섭 두 분의 토론에 비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제 더 경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그 토론의 진행이나 아니면 어떤 내용들 이런 부분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도하 변호사님 손을 드셨어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채널 A에서 토론회 중계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도 합동 토론회 여기서 중계 한번 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또 이제 조회수를 그때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죠. 웃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어요. 물론 일단 저희는 있는 그대로의 수치만 받고 어제 직전에 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높다는 수치도 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철수 대표 역시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어제 본인의 토론회를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어젯밤에 그 많은 분들께서 시청 소감을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진정성 느껴진다고 격려 성원의 말씀들을 해주시고요. 일방적인 선입견 만들고 퍼뜨리면 현 정부 극성 지지자분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제일 절박한 것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겁니다. 저만 느끼는 건 모르겠는데 안 대표 한숨 돌렸다는 생각에 이 목소리가 좀 묻어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서준석 국장 여론조사 한번 보면 뭐 이 정도의 초박빙이면 앞으로 선거가 후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완전히 지금 뭐 팽팽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데이터 상으로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정당 지지도 이런 것을 보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렇게 본다면 민주당이 좀 앞서고 있고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합친 그 정당 지지도보다도 더 높거든요, 현재. 그렇다면 기초 체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한 상황에 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구청장, 시의원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조사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 박빙이지만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 등을 놓고 본다면 여권이 현재로서는 조금 앞서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냉정한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반 밑에 밑바닥들을 고려했을 때 여당 물론 지금 저희는 야당에서는 안철수 대표, 여당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을 끄집어서 올렸습니다만 지금 판세로는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뭐 0.1% 포인트 차면 뭐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이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토론 얘기와 지금 여론조사까지 저희가 서울시장 얘기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논란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듯합니다. 어제 국회 여성가족부 전체 회의에서는 우상호 의원의 이 글이 화두가 됐습니다. 이건 역시도 서울시장에 나오실 분입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직원이죠. 이건 역시 2차 가해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피해자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언행은 누구라도 누가 되든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맞다고 보십니까? 모든 폭력에 있어서 가해 피해는 누구를 기준으로 여깁니까? 피해자를 기준으로. 그렇죠. 피해자가 이 글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님께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피해자가 드리는 글 이걸 공개했는데 그러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맞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여가부 장관이 그 야당 의원의 3번의 질의에 일단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상호 의원을 간접 비판했습니다. 어쩔 수 없나요?
이제 바로 대답이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 번 하다가 나왔는데 인권위에 이제 조사도 있었고 법원이 이제 다른 사건, 이 피해자의 그 성폭력 다른 사건, 성범죄 사건 그 사람도 가해자가 사실은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이죠. 가해자인 사건에서 간접적으로 이 이렇게 자세한 그 성범죄,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부 장관이 저렇게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바로 대답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그 유족의 피해자나 아니면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피해자 변호인들, 이제 여성 변호사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쪽을 통해서 들어보면 2차 가해, 3차 가해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성범죄는 항상요, 뭐 다른 범죄도 그렇지만 그 어떤 물리적인 그런 신체적인 그런 그 이제 상해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영혼 인생에 이제 그림자를 기나길게 들이우거든요. 가족들까지 트라우마가 커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이 사건은 2차 가해, 3차 가해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우상호 의원은 사실은 우상호 후보라고 해야겠죠. 서울 지역에서 4선 국회의원을 하셨죠. 원내대표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성범죄 때문에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사실상은 이제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보궐선거가 있게 됐는데 여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고 하는 분이 2차 가해, 3차 가해에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을 올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나 가족들이 이 부분을 참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나경원 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장관마저 인정했고 피해자나 가족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닌가. 민주당의 소수자나 여성 인권에 대한 그 태도,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인권 변호사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의 말 오랜만에 인용을 해볼게요. 오늘 신동아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이 발언은 공공장소에서 대변을 본 곳이다라는 이제 정말 원색적인 비난을 했거든요. 뭐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영선, 우상호 두 사람이 겨루는데 우상호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뒤지고 있으니까 우상호 후보로서는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결국은 내부에 이제 적극적인 당원들의 뭔가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박 전 시장 관련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 후보의 평소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봤을 때 어쨌든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인 거죠. 진중권 교수도 그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서울시장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만나볼까요? 안철수 대표가 대선 포기하고 서울시장 나가니까 홍준표 의원이 경쟁자 줄었다고 안 하던 칭찬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중수청 설치해서 검찰개혁 완성하자 180석 준 이유는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라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볼까요? 말로만 개혁 운운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들만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건 아닌지, 이런 목소리도 내셨습니다.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는 게 맞는데 본인이 싫다는데 붙잡기는 왜 붙잡냐? 신현수 민정수석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상식과 순리에 따르는 사람은 나가고 국민이 내려오라는 사람은 뭉개고 앉아있고, 역시 신현수 수석을 둘러싼 사이 파문 여러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수 길씨가 폭행과 욕설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일단 길씨는 사실 무근이다, 바로 반박하겠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갈 텐데요. 특히 지금 프로 배구를 둘러싼 폭 논란이 이 인물들한테도 지금 휩싸였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